네,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도성에 올라서 도성을 따라 걸으면서 지은 시가 많이 전하는데요. 당시에는 일정한 형식 없이 순성을 즐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득공의 아들인 유본회가 지은 한경지략을 보면 도성의 길이는 40리로 도성 사람들이 짝을 지어 성 안팎의 풍경을 즐기는데 하루 만에 겨우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를 순성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한 바퀴를 돌아야만 했을까요? 조선시대 순성이란 원래 관리가 자기 지역의 성곽을 돌아보며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말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도의 감역관과 산지기가 성첩의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승경이 편찬한 경조부지에는 병조 그리고 한성부와 공조가 궁성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창덕궁 뒤에서 길을 나누어 병조는 또 반바퀴를 돌고 또 한성부와 공조가 또 반대 방향으로 반바퀴를 돌아서 순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성의 분위기는 엄숙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조 때에 이르러서 각 관청에 폐단을 철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때 봄, 가을 순성 때에 다담상을 공인들이 부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개혁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조선시대 순성에는 간단한 술과 안주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성부, 병조, 공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벽의 점검이 풍류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원들의 순성은 민간으로 전해져 노리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 한양 사람들의 중요한 여가 활동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순성을 할 때 특별히 유행했던 코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사는 집 근처에서 순성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순성도 있었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바퀴를 모두 돌거나 중도에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유생들은 대과 합격을 기원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747년 서성린을 비롯한 유생들은 해암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성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악에 올라서 경복궁의 예터를 관람하고 다시 차기문으로 내려와 인왕산을 올랐는데요. 인왕산 곡성에서 경치를 감상한 다음에 돈이문, 소이문, 숭례문을 거쳐 다시 남산에 오르게 됩니다. 남산 잠두봉에 올라서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남소문터, 광희문, 흥인지문을 거쳐 해암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성균관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유생들은 대과 합격을 기원하면서 엄청 열심히 순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상인들은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하고요. 성균관 유생들이나 대과를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왔던 유생들도 모두 한양도성을 돌면서 합격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기록이긴 하지만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돈 다음에 흥인지문에서 돈이문까지 걸으면 가운데 중자를 형상하게 되는데요. 중자는 곧 적중한다, 합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완용이라든가 송병준 같은 그런 친일 인사들도 대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순성을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600년 동안 축적된 역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부분 성벽을 고쳐 쌓은 모습도 보이고, 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창의문의 모습이나 일제에 의해서 단절된 성벽들을 보면 서울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서울 사람으로서 서울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 땅의 내력을 알기에는 순성만큼 좋은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에서 유행했던 한양도성 순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학예연구사인 신영문입니다.